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래도 나름 양호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0.35%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59%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어제보다 더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종가만 봤을 때는 나름 선방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고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차, LG전자, 이 세 종목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동안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다던가 업황이 부러졌던가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투매까지 같이 겹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LNF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익 매물과 함께 투매까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외국인만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은 직전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의 거래량이 직전보다 2배 정도 늘었는데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연기금도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했던 기간도 꽤나 길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2차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상승이 나왔던 기아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왔고 기관 대부분이 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고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도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터졌는데 6월 25일 거의 한 달 만에 100만 주를 넘어섰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셀트리온,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현대위아, 기아, CS윈드, F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셀트리온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정말 부진했었고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에 뒷심이 있을 것이고 잘하면 플러스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미국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S&P가 1.6%의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2%의 하락이 나왔고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S&P 500 지수를 보시면 61선, 그래도 이 61선을 버텨주면서 소폭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직전 고점 라인 약 42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지수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 저녁에도 하락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개인적으로 낙폭이 강했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영국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것은 저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가 꺾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 시장에 화두가 되었던 주제였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단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처럼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된 원인은 경기가 꺾일 것이다. 이게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촉매제가 되어서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감을 증폭시켰고 거기에 따른 투매까지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좋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1.1%대까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어제 저녁에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정말 폭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한 때 1.2%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현재 제가 보는 시각에는 1.19%를 가리키고 있었고 또 국제 유가 무려 7%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60달러대까지 유가가 크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강세, 지금 보시는 채권 수익률 하락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많은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다른 말은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채권금리,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금리하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왜 상승을 하고 있냐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한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면서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은 하락하는 간단한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서 이 채권금리하고 수익률 그리고 가격 이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채권금리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재료라고 보여지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감,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또 원자재 가격, 달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는 천천히 상승해도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하락하거든요. 이게 다 공포심 때문인데 우리는 항상 이런 구간을 많이 경험했었고 공포심을 이겨낼 때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제 생각을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떤 주제가 됐던 간에 단기적인 급락에 뇌동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내 손실만 더 확정지을 수가 있고 그 손실폭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난 3월 초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부터 한번 스스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났을 때는 오히려 그 시점을 잘 견딘다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촬영한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인데 지금 코스피가 오전장에 반등을 했었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3시 반 아마 이쯤이 될 거예요. 이 당시에 코스피가 마감이 되었고 약 2시간 뒤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장이 종료되었을 때도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하지 않지만 아마 새벽 4시쯤에 장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때가 아마 이쯤인데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직전까지 이쯤이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 1%의 반등이 나왔고 또 개장 직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면 오후장에는 빨간불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초가 가격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마도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국내 시장도 좋지 못할 것이고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종료됐던 시점이 새벽 4시 이쯤이 될 거고 국내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약 5시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변화를 보면서 국내 시장의 흐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국내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의 변화 때문에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이 좀 강했던 이유가 미국 3대 지수의 종료 시점 이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나스닥 선물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지수는 24시간 중에서 23시간 동안 딱 1시간만 제외하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시간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원전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력 수급 때문에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원전 관련주가 오전장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재료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올여름은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전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재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원전을 짓는다든지 해외 수주를 따낸다든지 이런 현상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런 이슈가 반짝 혹할 수는 있어도 재료의 크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투자를 해볼 때 이 재료의 크기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런 점들을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기간이라든지 투자 시점 이런 것들을 정해본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컨텐츠를 확장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의견들이 달렸어요. 어떤 분께서는 유료 강의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분께서는 종목을 공유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유료 강의를 할 생각이 없고 또 종목을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종목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 매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제 컨텐츠 성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공유할 계획은 없고요. 제가 매도했던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종목을 매수했고 왜 이 시점에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매도했는지 이런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주말에 활용해서 컨텐츠를 좀 확장해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래서 조금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